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핵심 그림 80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시험 문제 공개 이후 그림 문제는 최근 치러진 8번의 요양보호사 시험을 포함하여 모두 82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표준 교재에서는 16개 정도 부분에서 한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림 문제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제로서 대부분 실기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화살표의 방향, 자세, 편마비 등에서는 좌우측 구분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그림 80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스트레칭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요통 2. 목 통증 3. 어깨 통증 4. 손목 통증 5. 팔꿈치 통증 1번은 그림의 스트레칭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5번 팔꿈치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팔꿈치 통증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에서 손목 관절까지 통증을 유발합니다. 팔꿈치 통증에는 참고 사진과 같이 테니스 엘보인 팔꿈치 외측 상과염과 골프 팔꿈치인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2번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은 1번이 맞습니다. 노인에게는 의자에 일어날 때 만성 무릎 통증 등으로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잘못 일어날 경우 요통을 유발하거나 기립성 저혈압 등 어지러움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의 발의 간격, 허리의 반동, 상체의 숙임을 잘 활용하도록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문 1번 그림과 아래 참고 사진과 같이 발을 의자 밑에 살짝 넣는 기분으로 하고 몸의 중심은 앞으로 약간 숙이면서 허리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힘이 덜 듭니다. 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요양보호사의 운동 자세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어깨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 2.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 3.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 4.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위한 운동 5.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 3번의 그림과 같은 요양보호사의 운동 자세의 목적은 그림은 요추 안정화 운동으로서 5번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이 맞습니다. 요추 안정화 운동은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급성요통과 만성요통을 설명했습니다. 급성요통은 허리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만성요통은 일정 기간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합한 자세 등 허리에 무리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림에서 안연고 짜 넣는 화살표 방향도 자세히 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번은 안연고를 투여할 때 위치와 방향은 2번이 정답입니다. 안연고를 짜 넣을 때는 하안검, 즉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서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상체를 올린다 2.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3.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 올린다
4.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5.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번은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서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침대 상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침대 상체를 낮추어야 올리기가 쉽습니다. 2번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리는 것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 파악을 해야 합니다. 3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마주 서서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한다로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할 점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6번은 36회 기출문제로서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주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문 3번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와 4번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와 5번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주는 것은 오히려 더 미끄러져 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휠체어의 진행 방향의 화살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에 설명합니다. (7번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는 것으로 2번이 정답입니다. 지문 1번은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뒤로 들어가서 타고 뒤로 내립니다. 3번은 앞으로 들어가서 타고 앞으로 내리는 그림의 표현이고 4번은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립니다. 지문 5번은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휠체어를 끌면서 앞으로 들어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끌고 내립니다. 다음 8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살표 진행 방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에 설명합니다. 8번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으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 돕기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잔존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잔존 능력이 있는 쪽에 이용 대상 목표물을 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오른쪽이 편마비이니 왼쪽이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지문 1번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림인데 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오른쪽 팔을 바닥을 짚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잔존 능력이 있는 건강한 왼쪽 팔을 지지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지문 2번은 바닥에서 휠체어로 타는 상황이지만 지문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문 3번은 대상자가 혼자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대상자가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왼쪽에 휠체어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지문 4번은 대상자 혼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침대의 위치가 건강한 쪽, 즉 왼쪽에 오도록 휠체어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다음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시된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제시 순서가 팔걸이를 펼친다, 나 시트를 눌러 편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제시 순서에 따라 아래 지문에서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9번은 수동 휠체어를 제시된 펴는 순서를 찾는 것으로 휠체어를 펴거나 접는 순서를 찾는 그림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접거나 펼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순서는 잠금 장치를 잠금입니다. 이용 대상자 안전에 절대 필요한 만큼 잠금 장치의 잠금이 펼 때나 접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로 꼭 기억해 두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접을 때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제시 순서가 가 팔걸이를 펼친다, 나 시트를 눌러 편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이며 제시된 순서에서 먼저 잠금 장치를 찾으면 벌써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 바닥 쪽으로 내려가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다음은 팔걸이를 펼치고 마지막 시트를 눌러 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가, 나이며 4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를 접거나 펴거나 첫 번째 잠금 장치 잠그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 높이로 옳은 것은 1. 각도 약 30도 높이 가슴, 2. 각도 약 30도 높이 허리, 3.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 4. 각도 약 90도 높이 허리, 5. 각도 약 90도 높이 둔부. 10번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의 문제로 3번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가 정답입니다. 표준교재 301페이지에 있으며 암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래 참고 그림과 같이 팔을 가볍게 구부리고 보행기 높이는 둔부, 엉덩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보행기 사용의 바른 자세를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면 오래 갑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의 돕는 위치로 옳은 것은 10초 후에 설명합니다. 11번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의 돕는 위치와 방법으로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사용과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의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풀이의 키는 대상자가 건강한 쪽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즉 지팡이가 없는 쪽에서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은 지문 3번이 정답입니다. 지문 1번, 4번, 5번은 요양보호사가 지팡이 이용을 방해하거나 거추장스럽게 합니다. 지문 2번은 계단에서 낙상 등 안전이 우려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보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보행보조카, 실버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1. 가, 높이 조절, 2. 나, 의자, 3. 다, 브레이크, 4. 라, 반사 스티커, 5. 마, 바퀴 회전 조절 장치.
12번은 복지용구 보행보조차 실버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복지용구의 안전사용은 잠금장치 즉 브레이크로 연관시켜 두는 것이 편합니다. 보행보조차 실버카의 브레이크는 제시 그림에서 다 부분입니다. 답은 3번 다 브레이크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복지용구 그림 중에서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 보행보조차 2. 욕창 예방방석 3. 이동욕조 4. 간이변기 5. 목욕의자 13번은 복지용구 중에서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3번 이동욕조가 답입니다. 표준교재 311페이지에 있으며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내구성이 다소 길고 외형상 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 품목 6종은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젖은 손수건 등 호흡기 보호 2. 자세를 낮춘다 3. 다른 손으로 벽을 짚는다 4. 한방향으로 대피한다 5. 선자세로 대피한다 14번은 화재가 발생하여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5번이 답이며 화재 시 대피 요령으로는 틀린 사항입니다. 위 지문에서와 같이 화재 시 대피할 경우에는 젖은 손수건, 옷 등 호흡기를 보호하여야 하고 자세는 최대한 낮춥니다. 또한 코를 가린 손 외에 다른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이동합니다. 대피 시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대피를 합니다. 이외에 대피 요령의 추가 사항으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를 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합니다. 문틈은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아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바람이 부는 쪽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어서 대피 시에는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15번은 설거지하는 순서가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으로 설거지합니다.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먼저 설거지를 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중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40에서 160도 C로 다림질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16번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40에서 160도 C로 다림질해야 하는 경우로 정답은 지문 4번 그림 표시입니다. 천의 물결 그림 표시와 140에서 160도 C 표기가 있는 다리미 그림입니다. 다음 17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의 빈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시오. 1. 진압력 2. 친화력 3. 주의력 4. 계산력 5. 공감력 17번은 치매 대상자에게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의 빈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을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3번 주의력이 답입니다. 표준교재 495페이지의 활동 예시 4번 똑같이 그리기입니다. 이는 주의력 높이기 훈련입니다. 다음 18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18번은 하임리히법을 실행하는 그림을 찾는 문제입니다. 하임리히법은 먼저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이를 실행한 그림은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하임리히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1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그림을 보시고 답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는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유지 실행 방법은 구조자가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줍니다. 이를 실행한 그림은 2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서 그림과 같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과 가장 나중에 실시하는 것은 가 전원켜기, 나 심장 리듬 분석, 다 제세동 시행, 라 가슴 압박 다시 시행, 마 두 개의 패드 부착.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20번은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서 그림과 같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과 가장 나중에 실시하는 것은 제시된 가 전원 켜기, 나 심장 리듬 분석, 다 제세동 시행, 라 가슴 압박 다시 시행, 마 두 개의 패드 부착이며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의 순서는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다음 모두 물러나게 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전원을 켜고 마지막은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입니다. 따라서 2번 가라가 맞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제시 사례와 같은 노인의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알몸으로 목욕을 시킨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1. 자기 방임, 2. 성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21번은 여러 사람이 보는데도 대상자를 목욕을 시키는 그림이고 제시 사례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알몸으로 목욕을 시킨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입니다. 이는 2번 성적 학대가 답입니다. 노인 학대 유행에는 지문과 같이 1번 자기 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이외에 방임이 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요양보호사가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였을 때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에서 동작을 살펴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번은 요양보호사가 외측 상과염, 일명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였을 때 스트레칭 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지문 1번은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이며 3번은 목 근육 운동이고 지문 4번과 5번은 전신 스트레칭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2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번의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귀의 투약 공간을 넓히기 위해 아래 귀의 그림에서 나 방향인 우상 방향으로 잡아당겨 귀약을 집적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서 이동시킨다. 3. 몸통 밑을 받쳐서 한 번에 이동시킨다. 4. 머리와 허리를 잡고 당겨서 이동시킨다. 5.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24번은 침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누워있는 대상자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아래 지문에서는 5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꼭 알아두기에서와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는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할 경우 피부 마찰로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 최대한 조금씩 이동합니다. 다음 25번입니다.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25번은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할 자세는 3번 반안전 자세인 반좌위가 맞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나 위관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다른 지문들의 자세는 참고사항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두어야 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26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의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 돕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의 그림 문제 풀이와 해설 8번에서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동 돕기를 살펴보았고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26번에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휠체어를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 돕기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잔존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잔존 능력이 있는 쪽에 이용 대상 목표물을 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대상자는 왼쪽이 편마비이니 오른쪽이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팔을 짚을 수 있도록 오른쪽에 휠체어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또는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 5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휠체어 잠금장치 잠금입니다. 2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빠르게 반동을 활용하여 안아 올린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대상자와 멀리 두고 안아 들어 이동시킨다. 4. 대상자를 안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5.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27번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안아 침대로 옮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교재 112페이지와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 반동을 활용하여 안아 올린다는 것은 빠르게와 반동은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과 대상자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 것이 아니고 두 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3번 대상자와 멀리 두고 안아 들어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최대한 몸에 가까이 두고 안아 들어 이동시킵니다. 4번 대상자를 안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2.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 평평한 길을 빨리 갈 때, 4.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문턱을 오를 때. 28번의 그림은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경우는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문턱을 오를 때입니다. 29번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보행기, 2번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에서 보행기로,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 29번은 36회 기출문제로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설명과 같이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다음 왼쪽 다리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팔꿈치의 각도와 길이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10도, 2. 손잡이 높이 허리, 팔꿈치 각도 약 30도, 3.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30도, 4.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60도, 5. 손잡이 높이 허리, 팔꿈치 각도 약 10도. 30번은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팡이를 짚는 팔꿈치의 각도와 길이의 위치의 문제로는 3번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30도가 정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가 기준입니다. 지팡이를 편안히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단순 기억해둘 문제입니다. 3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복지 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31번 그림의 복지 용구는 간이변기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중 간이변기는 반드시 누워서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5초 후에 설명합니다. 32번도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할 때 휠체어를 두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잔존 능력이 있는 쪽에 사용 대상물을 둔다는 기준을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인이 건강한 쪽, 즉 오른쪽에 사용 대상물, 변기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33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의자는 33번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할 목욕의자는 1번이 맞습니다. 오른쪽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가 사용할 목욕의자는 앉는 면이 높지 않고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으며 기대에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3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34번은 척추 고정판을 사용할 때 고정하는 위치는
지문에서 세 곳만 표시되어 있고 이송 대상자의 움직임, 즉 흔들림이 가장 적은 곳을 찾아야 하므로 가운데 부분을 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번 나, 다, 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송 돕기의 목적입니다. 35번입니다. 다음 복지용구 그림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 또는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1. 안전손잡이 2. 욕창 예방방석 3. 성인용 보행기 4. 목욕의자 5. 욕창 예방 매트리스 35번은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 또는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로는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지문에서 나온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실외용 경사로 2개뿐입니다. 경사로 중에서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해야 합니다. 다음 36번입니다. 그림 표시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세탁 안됨 2. 30도 물에 세제 종류 제한 없음 3. 중성세제 사용 가능 삶을 수 있음 4. 30도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 불가 5. 30도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 가능 36번은 그림 표시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으로는 5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 가능이 정답입니다. 지문 1번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2번 30도씨 물의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 사용입니다. 3번 중성세제 사용 가능 삶을 수 없고 30도씨 물에 세탁합니다. 4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의 다른 물세탁 기호의 설명은 표준교재 3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다. 2.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3.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180에서 210도C로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다. 37번은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다가 정답입니다. 참고사항은 다림질 기호 3개의 표시 그림 모양입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는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38번 그림에서 하임리히법을 실행해야 할 대상자는 목을 감싸는 듯한 대상자인 1번이 답입니다.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질식의 경우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갑자기 기침을 하고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며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있어 보이지만 숨이 들어가는 것이 적거나 없습니다. 다음 39번입니다.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39번은 심폐소생술 후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복 자세는 심폐소생술의 한 과정이며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이와 같이 한 자세는 2번이 맞습니다. 지문 5번은 옆으로 누운 자세는 맞으나 팔을 바닥에 대지 않고 이마에 대고 있는 듯한 자세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그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심폐소생술로 옳은 것은 40번은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은 3번 가슴 압박입니다. 구조자나 일반인 목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41번 다음 내용과 같은 노인의 학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학대 내용, 아들이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적절하게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1. 자기 방임, 낯선 장소에 버린다. 2. 방임,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3. 신체적 학대,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4. 정서적 학대,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5. 경제적 학대,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41번은 제시 내용과 그림과 같은 노인 학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학대 내용, 아들이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적절하게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그림은 아들이 대상자를 돌보지 않는 듯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방임,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가 바르게 연결되어 맞습니다. 지문 1번 낯선 장소에 버린다는 자기 방임이 아니고 유기입니다. 3번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는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고 경제적 학대입니다. 4번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신체적 학대입니다. 5번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학대가 아니고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 방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자세는 5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42번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 방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 이동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또 들어 올리는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야 하고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참고사항 설명과 가까운 그림 모양은 2번입니다. 지문 1번은 허리로 들어 올리는 모양새이고 2번은 다리가 너무 벌어졌고 4번은 드는 물체가 너무 떨어진 모양이고 지문 5번은 다리가 너무 좁아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설명과 같이 관리해야 하는 질환자로 옳은 것은 그림은 혈당 혈압 관리, 발건조 예방, 발톱 일자로 자르기, 양말 착용. 1. 욕창 질환자, 2. 고혈압 질환자, 3. 당뇨병 질환자, 4. 피부 건조증 질환자, 5. 퇴행성 관절염 질환자. 43번은 그림 설명과 같이 관리해야 하는 질환자는 그림은 혈당 혈압 관리, 발건조 예방, 발톱 일자로 자르기, 양발 착용에 관련성이 있는 질환자는 3번 당뇨병 질환자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뇨병 질환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다음 그림 중 유치 도용한 소변 주머니의 위치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44번은 그림 중 유치 도용한 소변 주머니의 위치로 옳은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사진과 같이 유치 도용안의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입니다. 지문 1번, 2번, 4번은 방광 위치보다 높고 지문 5번은 방광 위치와 같은 높이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문 2번이 방광 위치보다 확실히 낮게 보입니다. 45번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수액이 있는 왼쪽 팔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
나. 건강한 쪽 팔,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벗긴다. 다.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의 밖에서 안으로 뺀다. 45번 사진과 같이 수액이 있는 왼쪽 팔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는 가.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 나. 건강한 쪽 팔,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벗긴다. 다.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의 밖에서 안으로 뺀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나 벗길 때의 순서는 매회 꼭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을 입마 벗근, 즉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입마와 벗근을 외워두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위 제시된 사진과 예시 내용으로 제일 먼저 옷을 건강한 쪽 팔에서 벗깁니다. 다음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의 밖에서 안으로 뺍니다. 이 문제의 예시에는 없습니다만 수액을 걸어두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3번 나, 다, 가 순서가 맞습니다. 입마와 벗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46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지문 5번 옆 사각 박스와 같이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힐 때 지지 부위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그림은 1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사진에서도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면서 대상자의 목 밑을 깊숙이 넣고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47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 맞는 위치는 5초 후 설명을 드립니다. 47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기 방법은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로 넣어 지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다른 팔로 두 무릎 밑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가장 가까운 그림은 3번입니다. 아래 두 사람 이동 장면 실제 사진도 같은 내용의 모습입니다. 48번입니다. 침상에 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돕는 자세로 옳은 것은 1. 옆으로 누운 자세, 2. 똑바로 누운 자세, 3. 엎드린 자세, 4. 반안전 자세, 5. 일어서게 한 자세. 48번은 침상에 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돕는 자세는 4번 반안전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안전 자세 또는 반자위 자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위관 영양을 할 때입니다. 4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몸에서 멀리하여 안아 올린다. 2. 대상자를 안고 허리 힘으로 들어 올린다. 3.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 대상자를 안은 후에는 허리 회전을 이용하여 돌린다. 5.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안아 올린다. 49번은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안아 올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몸에서 멀리가 아니고 가까이 하여 안아 올립니다. 2번 대상자를 안고 허리 힘이 아닌 무릎을 펴서 안아 올립니다.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이 아니고 큰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4번 대상자를 안은 후에는 허리 회전을 이용하여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발을 조금씩 움직여 돌립니다. 다음 5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0번은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 돕는 방법은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휠체어 4바퀴 모두 지면을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안전하지 못한 휠체어 이동 방법입니다. 51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 끝이 놓이는 지점으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을 드립니다. 51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 끝이 놓이는 지점은 아래 참고사항의 설명과 같이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오른쪽 손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므로 오른쪽에 지팡이 끝이 옵니다. 지팡이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팡이가 몸 앞으로 약간 나가고 다시 옆으로 약간 나가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 거리는 15cm 정도씩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씻기 6단계 순서가 옳은 것은 가 손바닥, 나 손깍지 끼고, 다 손등과 손바닥, 라 엄지손가락, 마 두 손 마주 잡고, 바 손톱 및 10초 후 설명합니다. 52번은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씻기 6단계 순서는 이 질문을 손을 씻는 것을 상상하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맨 처음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지문에서 가번이고, 다음은 손등과 반대 손바닥 마주대고 문지르며 지문에서 다번입니다. 다음은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지문에서 나번 그림입니다. 다음은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르며 지문에서 마번입니다. 다음은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에 돌려주면서 문지릅니다. 지문 라번.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세워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을 씻습니다. 따라서 3번 가, 다, 나, 마, 라, 바가 맞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설명과 그림의 복지 용구 사용을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1. 1일 1시간만 사용한다. 2. 이 복지 용구 위에 찜질개를 깔아준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 이 복지용구 커버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3번은 설명과 그림의 복지용구 사용은 설명은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로서 설명과 그림 모두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4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1일 1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2번 이 복지 용구 위에 찜질개를 깔아주면 안됩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으면 터져서 공기압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5번 이 복지 용구 커버는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려서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설명입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 위치가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54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 위치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돕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장치를 잠근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건강한 쪽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을 수 있도록 건강한 쪽에 휠체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가 위치가 맞습니다. 55번입니다. 휠체어의 잠금장치에 가장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곳으로 옳은 것은 1. 가 뒷바퀴와 나 바퀴통 2. 가 뒷바퀴와 다 브레이크 3. 나 바퀴통과 다 브레이크 4. 라 지지대와 마 앞바퀴 5. 마 앞바퀴와 가 뒷바퀴 55번은 휠체어의 잠금장치의 가장 중요한 곳은 잠금장치로서 2번 가 뒷바퀴와 다 브레이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실버카 보행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점검해야 하는 곳으로 옳은 곳은 5초 후 설명합니다. 56번은 실버카 보행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점검해야 하는 곳은 1번 가 위치이며 잠금장치로서 손잡이에 있습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은 재가 대상자 집에서 불길이 커져 불을 끄기 어려워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1. 비상구 사용 2. 경량 칸막이 사용 3. 왕관기 사용 4. 엘리베이터 사용 5. 실내 대피 공간 사용 57번은 제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재교육시켜야 하는 것은 재가 대상자 집에서 불길이 커져 불을 끄기 어려워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화재 시 대피 요령은 첫 번째가 계단을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이 엘리베이터 사용이 되지만 화재 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세탁 기호 표시가 옳은 것은 중성세제 사용, 30도씨 물로 세탁하고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하게 손세탁 가능. 58번은 제시 내용의 물세탁 기호 표시는 중성세제 사용, 30도씨 물로 세탁하고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하게 손세탁 가능의 설명은 3번 그림이 답입니다. 59번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는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59번은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는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복 자세의 모양은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그림 1번이 맞습니다. 지문 5번은 1번과 유사한 모양이지만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60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패드 부착, 나 심장 리듬 분석, 다 전원 켜기, 라 제세동 시행, 마 가슴 압박 다시 시행. 10초 후 설명합니다.
60번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의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 전원 켜기부터 재세동까지의 순서는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 사용 순서가 끝나고 다시 별도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4번 다, 가, 나, 라, 마 순서가 맞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출 그림 문제 모음 20문제입니다. 6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61번은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할 때의 효과는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이 맞습니다. 제시된 그림은 요추 안정화 운동으로서 요추 안정화 운동은 척추의 안전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에서 수액에서 왼쪽 팔, 2.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에서 수액, 3. 수액에서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 4. 왼쪽 팔에서 오른쪽 팔에서 수액, 5. 왼쪽 팔에서 수액에서 오른쪽 팔. 5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번은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입마와 벗근을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입마와 벗근입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주어진 질문에서 제일 먼저 벗길 때의 순서는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팔을 먼저 벗깁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1번 오른쪽 팔에서 수액에서 왼쪽 팔 순서로 옷을 벗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63번입니다.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63번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시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한다입니다. 질문에서 대상자는 오른쪽 편마비이므로 왼쪽의 잔존 능력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가 왼쪽 손을 이용하여 침대 난간을 잡은 모양인 3번 그림이 맞습니다. 아울러 오른쪽 사각 박스의 참고사항은 침대에서 이동하기 기본 원칙으로 요양보호사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한다, 상체 먼저 다음 하체 순으로 이동합니다. 6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탄한 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내려갈 때, 3. 미끄러운 길을 갈 때, 4.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64번은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지문 1번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앞으로 밀고 가면 됩니다. 2번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가고 대상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갑니다. 3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는 앞으로 밀고 가면 됩니다. 4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지문 2번과 같이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밀고 갑니다. 6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5초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의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이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과 이동식 변기 이용, 화장실 이용 등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팔이 옮겨가고자 하는 쪽에 대상물, 즉 침대나 휠체어, 이동 변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쪽 팔이 대상 물체를 잡거나 짚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제도 상식적입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왼팔이 마비 상황이니 침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침대가 대상자의 건강한 팔 쪽인 오른쪽에 두고 휠체어에서 오른쪽 팔로 침대를 잡거나 지탱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대가 오른쪽에 있게 하여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지문 그림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66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이번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세밀히 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준을 정하여 문제를 푸신다면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3가지 정도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팔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는다. 둘째, 건강한 발이 몸 지탱을 위해 앞에 나간다. 셋째, 휠체어에 앉기 쉽게 반대쪽 팔걸이를 잡는다입니다. 상식적입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왼팔이 마비 상황이고 휠체어에 앉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휠체어의 반대 팔걸이를 대상자가 잡아야 합니다. 지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문 1번, 4번, 5번은 대상자가 왼쪽 손, 즉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있으므로 이미 틀린 지문입니다. 지문 2번, 3번은 대상자가 오른손, 즉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형태이므로 맞습니다만 2번과 3번 중에 2번은 대상자가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나갔으나 3번은 대상자가 마비된 다리가 앞으로 나간 형태입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6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67번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과 제일 나중에 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잠금 장치를 잠그기입니다. 라번입니다. 제일 나중에 할 것은 질문에서와 같이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겨야 하므로 나번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맞았습니다. 다음은 휠체어를 잡도록 하면 다번이 되어야 하고
다음은 엉덩이를 들어 일어날 준비를 하니 가번입니다. 따라서 5번 라, 다, 가, 나 순서가 맞습니다. 6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68번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해서는 안되고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게 합니다. 3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합니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3번 지문을 보충한 것으로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69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2.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 5.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 69번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는 오른쪽 박스에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와 같이 지팡이가 이동 후 건강한 다리가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이동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다리가 건강합니다. 또한 왼팔에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따라서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다음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오른쪽 다리가 따라 나갑니다. 또한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서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을 합니다. 따라서 2번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7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제시 순서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70번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는 제시 순서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입니다. 휠체어를 펴거나 접을 때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하는 과정이 잠금장치 잠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에는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즉 바닥에서 사용하니 바닥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접을 때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휠체어를 들어다가 수납해야 하니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를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잠금장치를 잠그기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찾으면 가번이 되고 발받침대를 올린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번입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되니까 답은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윗부분인 납은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2번 가, 다, 나가 맞습니다. 휠체어를 펴거나 접을 때 첫 번째는 잠금장치를 잠그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펼 때는 밑으로, 접을 때는 위쪽 방향으로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무릎 관절 염증, 2. 엉덩 관절 구축, 3. 발목 관절 마비, 4. 어깨 관절 마모, 5. 허리 관절 수축. 71번은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2번 엉덩 관절 구축이 맞습니다. 오른쪽 박스의 설명과 같이 편안함을 위해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줄 수 있으나 고관절 즉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힌 구축 발생 우려로 장시간 사용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72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72번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으면 터져서 공기압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일주일이 아닌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4번 매트리스는 흐르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복지 용구입니다. 7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프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73번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쿠션 지프가 대상자의 신체에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하고 내부 충전재가 빠져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너무 미끄럽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또 커브가 분리되어야 하고 세척, 소독이 가능하고 변색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음 7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74번은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철제로 된 것은 녹이 쓸 우려가 있어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선택합니다. 2번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보다 조절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높낮이가 수동보다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5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감전 우려가 있어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합니다. 75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75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안전핀 뽑기 지문에서 나번입니다. 다음 노즐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다번입니다. 다음 손잡이를 움켜쥔다 가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번 분말을 고루 쏘면 됩니다. 따라서 4번 나, 라, 가, 다가 맞습니다.
7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 C의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76번은 그림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다림질 표시 기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180에서 210도 C로 다림질하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하는 기호는 질문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다림질할 수 없는 표시입니다. 77번입니다.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의 손의 위치는 그림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찾아봅니다. 77번은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의 그림에서의 위치는 3번, 다번,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로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고 그림의 설명입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78번은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출혈 시 출혈 부위를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를 시킵니다. 79번입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79번은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는 오른쪽 박스에 심폐소생술 단계 설명과 같이 먼저 반응 확인을 합니다. 라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움 요청은 나 그림입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다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은 마 그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번 라, 나, 가, 다, 마가 맞습니다. 오늘 그림 문제의 마지막인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는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오른쪽 박스의 참고 그림과 아래 참고 사항에서와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시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핵심 그림 8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되는 문제 모음, 모의고사, 기출문제, 요점 정리와 함께하는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